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이게 끝난다 해도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뀔 텐데 난 대체 뭘 지금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사람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보인다고 하죠. 첫째는 정보를 수집해서 예측하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행동 반응을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량주가 떨어졌더라 사둬야지. 반등 예측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이거 심상치 않아. 1년은 넘게 갈 것 같아. 긴축해야 되겠어. 팬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왕좌왕 불안감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어떤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염병이래. 길어야 2달이겠지. 세계가 마비가 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 보면서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우셨죠. 제가 그랬어요. 강의와 컨설팅이 주 수입인데 일도 확 줄었고요. 재택근무에 비대면의 경기 침체, 상황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대학 졸업 앞둔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사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언컨택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2권인데요. 말하자면 저 역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하는 단계에 돌입을 한 거죠. 이 책들은 미래학자하고 트렌드 연구가 같은 분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책보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다 싶은 이 머릿속이 쨍해지는 이 명료한 답 책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측이라는 게 분야와 변수를 좁힐 때만 가능한 거지 아무리 탁월한 학자라고 해도 전 세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미래를 예측한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서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안개 속을 헤매도 이 대충 윤곽이 보이면 막연하게 불안하고 겁나는 건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되는 법이죠. 예측서에 무슨 답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윤곽 정도 어림풋하게 보여준다 라고 기대를 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좀 주춤해지고 이제 일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이게 끝난다 해도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뀔 텐데 난 대체 뭘 지금 해야 될까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저는 이 3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부지런히 챙겨보니까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톡으로 들어오는 일명 찌라시 뉴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나 과대포장되거나 단편적인 뉴스들 알아서 거릅니다. 정보가 많다고 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각을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스도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이상은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천 중인 2번째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이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는 게 있죠. 아니 많죠.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하루 종일 애쓰고 용쓰고 목소리 높여봐야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 자신 그리고 내 일 같이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 외에 남의 일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더구나 이건 옳다 그르다 내 판단이 섰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 하던 일 그리고 하려고 했던 일들 취소되고 연기되는 일들 많으실 겁니다. 무기력하고 갑자기 무의미해지죠? 저는 우울 증상까지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2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요, 체력 회복입니다. 저도 전철 이용하다가 요즘은 차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체력도 딸리고 몸도 훨씬 무거워지더라고요. 일단 퇴근 후에는 무조건 40분 이상 홈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고수들 다 모여있죠? 따라하기 쉽게 이 시계까지 띄워놓은 채널들도 꽤 있어서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반드시 동네 뒷산을 돌고 옵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기술 익히기입니다. 요즘 꼭 필요하다 싶은 거는 그냥 주저하거나 겁내지 않고 그냥 배우고 있어요. 지금 청년층인 N세대나 G세대만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생각이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디지털 원주민이다 보니까 겁없이 그냥 뭐든지 필요하면 즉각 배웁니다. 기성세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뭘 배운다는 걸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나 성공하려면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상당히 고정된 관념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땄는데요. 주변에서는 야, 나 배우는 것도 때가 있는데 너 참 지겹지도 않니? 올해도 공부한다.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인 편이었어요. 사실 저는 컨설팅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과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경영 사례들이 적잖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학위를 따거나 수료증이 목표가 아니라 수시로 필요한 거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굳이 나이를 따져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는데요. 역시 유튜브 선생님을 모십니다. 설명 방식이나 속도가 저한테 맞는 채널을 찾아서 꼬박꼬박 하루에 한두 개씩 따라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실력자만이 인정받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일도 그렇지만 제 생각엔 일상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강력한 불황이 올 것이다. 이런 불황기를 잘 넘기려면 적어도 어지간한 일상의 일들 자기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뜯어진 바짓단도 떨어진 단추도 직접 자기가 달고 건강한 식단으로 집밥도 잘해 먹어야 사소하게 들어가던 여러 가지 비용 줄일 수 있겠죠. 거부감 없이 재미삼아 하나둘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는데 어떡하지? 황망한 마음으로 우울해지거나 위축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걸 찾아서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직접 해보니 불안감에 떠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가장 큰 응원입니다. 고맙습니다.